김영수 씨는 올해로 70세가 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단순히 나이 드는 것이 이렇게 외롭고 허전한 일인지 몰랐다. 젊었을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빠서 외로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일하느라 바빴고 가정을 돌보느라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한 법이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는데 나이가 들어 시간이 남아 돌게 되면 정작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이 그립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람이었고 그의 삶을 정리해주는 존재였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그곳에 아내가 있었고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의 고단함을 덜어주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다. 처음에는 현실감이 없었다. 곁에 없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막한 현실이 피부로 와닿았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자주 연락을 해왔다. 힘내라고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하며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락은 점점 뜸해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오더니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지금은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온다. 김영수 씨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절대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만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적막함과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퇴직 후의 삶도 생각보다 단조로웠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좋았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천천히 아침 식사를 하고 신문을 읽으며 여유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지루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일에 파묻혀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허탈감이 찾아왔다. 주변을 둘러봐도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많지 않았다. 물론 친구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다. 어떤 친구는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다. 정기적으로 만나던 친구 모임도 점점 참여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몇몇 친구들은 건강이 나빠져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있었고 또 몇몇은 재혼을 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박정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수 씨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로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다. 예전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사업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서로 바빠서 연락이 뜸했다. 야, 영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늘 똑같지. 집에 있거나 가끔 산책 나가고 심심하면 TV 보다가 자고. 정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너한테 연락을 안 한 거야. 너 너무 페인처럼 지내는 거 아니냐? 김영수 씨는 피식 웃었다.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문제야? 좀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참 괜찮은 분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김영수 씨는 순간 당황했다. 뭐 소개팅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소개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잖아. 그분도 너처럼 혼자 지내시는 분인데 사람 참 괜찮더라고. 이 말을 듣고 김영수 씨는 고민에 빠졌다.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기대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젊었을 때처럼 연애 감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 오랜 시간 혼자 살아왔기에 누군가와 다시 가까워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친구의 강한 권유와 외로운 현실을 생각하니 한 번쯤 만나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그냥 만나서 밥이나 한 끼 먹는 건 괜찮겠지.
약속 당일 김영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에도 이 만남을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 만남 자체가 어색할까 걱정도 되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왔기에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일하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소개팅을 하게 될 줄이야. 그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자신의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다. 아내와 함께했던 시절에는 늘 정갈하게 차려입고 외출을 했었다. 그러나 혼자 지낸 지 오래되면서 점점 꾸미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 오늘만큼은 오랜만에 신경을 쓰고 싶었다. 오랜만에 다림질한 셔츠를 꺼내 입고 단정한 바지를 고르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괜찮겠지? 그는 다시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음 한편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설렘이 느껴졌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였다. 김영수 씨는 미리 도착해 자리 잡고 앉아 있었다. 카페 안은 아늑하고 조용했다. 벽에는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커다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은은한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메뉴판을 펼쳤다. 하지만 메뉴를 보는 것보다 손을 가만히 두고 있기가 어색해서 일부러 메뉴판을 훑어보는 척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어떤 커피를 마실지 이미 정해두었지만 이런 작은 행동들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침착하게 만들 것 같았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영수 씨는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 여성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적당한 스타일이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온화한 미소가 눈에 띄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씨 맞으시죠? 그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수 씨도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인사를 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네. 가까워서 어렵지 않았어요. 그녀는 커피를 주문하면서 김영수 씨에게 물었다.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를 자주 마셔요.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깔끔한 맛이 좋더라고요. 저도요. 심심할 때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참 좋죠?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서로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편안해졌다. 두 사람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죠. 가끔 친구들도 만나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비슷해요. 예전에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좀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말에 김영수 씨는 공감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바빠서 이런 시간을 즐길 여유도 없었는데 막상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반가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점점 더 대화가 편안해졌다. 서로의 취미,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김영수 씨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적절한 반응을 보였고, 김영수 씨도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살짝 머뭇거리며 말했다. 사실 저는 이런 자리를 갖는 게 쉽지 않았어요. 김영수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요.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수 씨도 동의하며 미소 지었다. 네, 저도 그래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저한테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김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어떤 조건일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았다.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따뜻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바라본 풍경은 평온했지만 김영수 씨의 마음속에는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방금 한 말 때문이었다. 저는 가볍게 만나는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결혼을 전제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김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보통은 서로를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키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을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물론 급하게 결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막연한 만남은 원하지 않아요. 앞으로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김영수 씨는 한편으로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김영수 씨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긴 세월을 살아왔다. 물론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부부 생활이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젊었을 때의 결혼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노년의 결혼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서로의 삶이 이미 확립된 상태에서 맞춰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오랜 시간 동안 혼자만의 방식으로 굳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지만 나름대로 익숙해진 삶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이라는 큰 변화가 찾아온다면 과연 그 변화가 자신에게 맞을까? 그는 결혼이 주는 안정감과 따뜻함이 분명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도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결혼을 원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녀의 말투에서는 신중함과 현실적인 고민이 함께 느껴졌다. 김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결혼을 전제로 생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사실 저는 이혼한 후로 오랫동안 혼자 지냈어요. 처음에는 자유롭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김영수 씨는 공감했다. 사실 자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이어서 더 구체적인 이유를 덧붙였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혼자 살다 보니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고 아플 때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는 남편에게 의존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여전히 고민스러웠다. 결혼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김영수 씨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떠올려 보았다. 혼자 사는 것은 때때로 외롭지만 그만큼 자유롭기도 했다. 무엇을 하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고 누구에게 간섭받을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반대로 아플 때나 힘들 때는 혼자 해결해야 했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나가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지내는 것. 그런 삶은 분명히 따뜻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결혼 생활은 타협이 필요하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성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결혼 후 생길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해야 했다. 그는 속으로 질문을 던졌다. 나는 다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김영수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을 이어갔다. 그녀는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첫 만남에서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가 나오니 너무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저도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도 서두르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확신이 들면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이 김영수 씨를 더욱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지금 당장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만남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네,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분명했다. 그녀는 확실한 관계를 원했고 시간을 오래 끌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 대화를 나눈 후 김영수 씨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그녀의 첫 번째 조건, 즉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들었을 때 이미 적잖이 당황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그녀의 두 번째 조건은 그를 더욱 고민스럽게 만들었다. 사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김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또 하나의 조건이라니 이번엔 또 무슨 이야기일까? 그녀는 커피잔을 살짝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로 살고 싶어요.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김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뭐라고?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그는 예상치 못한 이 조건에 당황하면서도 그녀가 말하는 이유를 차분히 들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일도 하고 혼자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가정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을 내조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김영수 씨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다면 노년에는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져 달라는 요구는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혹시 연금이나 저축은 따로 있으신가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네,
연금이 조금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그걸로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김영수 씨는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경제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았다. 그에게는 퇴직 후 받은 연금과 조금의 저축이 있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모아온 돈이기에 당장 생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이야기가 달라졌다.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 또한 현재 그의 연금과 저축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지만 두 사람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질 만큼 넉넉한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가진 연금과 저축으로는 혼자 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부담스럽다니요. 저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싶어요. 요리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김영수 씨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과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김영수 씨는 결혼 생활에 있어 전업주부의 역할을 존중했다. 그의 아내 역시 과거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그 덕분에 그는 바깥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젊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김영수 씨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였고 충분한 수입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한 상태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가정을 꾸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은 젊었을 때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그것만으로 두 사람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녀는 살짝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는 듯 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김영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는 계속해서 고민했다. 김영수 씨는 자신의 현실을 다시 점검했다. 현재 연금, 저축,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지출. 그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혹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담을 나누는 건 어떨까요?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는 남편이 가족을 책임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김영수 씨는 깨달았다. 이 관계가 계속되면 결국 경제적인 부담이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삶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김영수 씨는 다시 한번 고민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김영수 씨는 이미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들으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과 생활비 부담 문제에 대해 머릿속을 어지럽혔던 그는 이제 그녀가 꺼낸 세 번째 조건에 또 한 번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결혼하면 반드시 제가 자라온 고향, 즉 제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곳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그녀의 이 말은 마치 예상치 못한 폭풍처럼 김영수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평생 한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그에게 고향을 떠난다는 생각은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 고향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고향은 그녀의 추억이 깃들고 있는 곳이자 가족과 오랜 정을 나눈 동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옛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서 자라왔어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 이웃들과 나눈 정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던 그곳의 분위기가 저를 오늘의 제가 되게 했어요.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소박하고도 진실된 삶의 아름다움이 있죠. 저는 언제나 그곳이 제 마음의 안식처라고 느껴왔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에게 고향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쌓아갈 미래의 터전이기도 했다. 여기서라면 우리 둘 다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는 가족 같은 이웃, 오랜 친구들이 있어서 외로움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곳을 사랑하는지 직접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김영수 씨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과 정반대인 도시 생활에 익숙해진 자신의 현실을 떠올렸다. 그는 젊은 시절 도시의 화려함과 편리함에 매료되어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아온 터라 고향이라는 개념은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가 보여준 고향에 대한 애정은 마치 한편의 서정시처럼 그의 마음 한켠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그녀는 고향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을 골목을 산책하고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침을 먹곤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늘 마음의 여유를 찾았어요. 결혼 후에도 그 같은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향의 평화로운 풍경과 오랜 시간 쌓아온 정서적 유대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김영수 씨는 그녀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두 세계가 충돌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이렇게 고향을 사랑하는 이유에 깊이 공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동안 익숙해온 도시 생활과의 괴리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도시의 화려한 불빛,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와 기술, 그리고 언제나 분주한 생활 리듬을 생각했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고 각기 다른 생각과 삶의 방식이 공존했다. 김영수 씨는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동시에 때로는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잃어버린 인간미와 정서적 따뜻함을 그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고향은 그런 도시의 단면과는 전혀 다른 전통과 소박함, 그리고 공동체의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녀는 고향의 길목마다 흐르는 맑은 시냇물 소리, 겨울이면 눈 덮인 마을 풍경, 그리고 마을 사람들 간의 진심 어린 인사와 따뜻한 미소를 이야기하며 그곳에서의 삶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행복을 주었는지를 생생하게 전했다. 김영수 씨는 그런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에서는 조금은 설레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문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이 도시의 삶을 포기하고 낯선 고향의 정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설지만 동시에 따뜻할지도 모를 그 고향의 삶에 대한 상상이 그를 어쩌면 매료시키고 있었다. 그녀와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김영수 씨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상상을 해보기 시작했다. 만약 결혼 후 그녀의 고향에서 함께 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는 머릿속에서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보았다. 새벽녘 고요한 마을의 골목길을 함께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평소에는 도시의 소음과 빛공해에 시달리던 그의 눈이 한적한 고향의 맑은 공기와 별빛 아래에서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 아침이면 작고 아담한 마을 카페에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나누며 서로의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축제나 행사에 참여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는 모습까지. 김영수 씨는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도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도시 생활의 노하우와 편리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는 늘 바쁘게 살아왔던 만큼 도시에서의 편리한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만약 고향으로 간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그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의 눈빛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물론 고향에서의 생활이 도시만큼 편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정이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요. 저는 그 따뜻함이 결국 우리 둘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이상적인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은 고향에 소박하면서도 깊은 정서를 바탕으로 그 삶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그런 그녀의 확신에 감탄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 꿈꾸던 삶, 도시의 화려함 속에서 성공을 이루고자 했던 청년 시절의 모습을 회상하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누렸던 화려한 삶과는 달리 고향의 삶은 분명히 더 단순하고 소박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인간적인 온정과 정서를 찾을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값진 삶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김영수 씨는 이 모든 상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녀의 요구가 가져올 미래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혼 후 함께 살게 될 집, 그리고 그 집이 위치할 마을의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곳에서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나는 익숙했던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 대신 고유한 자연과 사람들 사이의 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앞으로의 삶이 가져다 줄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를 품었다. 마을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수반할 터였다. 그는 과거의 도시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들이 고향의 소박한 삶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을지 상상했다. 그녀는 그 사이에도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저는 그곳에서 우리만의 작은 정원을 가꾸고 싶어요. 함께 식물을 심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김영수 씨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에 잠시 빠져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삶의 방식과 고향의 요구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음을 절감했다. 그는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했다. 도시의 편리함과 익숙함을 포기하고 낯설지만 따뜻한 고향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물음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맴돌았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카페 안의 분위기는 점점 잔잔해졌다. 김영수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커피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한때 젊은 시절 꿈꿨던 삶의 모습과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 사이에서 자신이 선택해야 할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어쩌면 이 만남을 통해 그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엿보였다. 그녀의 고향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이주나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두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김영수 씨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도시의 생활이 주는 안정감과 편리함,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인간적인 소외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면서도 그녀가 고향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정들이 서서히 자리 잡아갔다. 정말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는 혼잣말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무거운 고민을 이어갔다.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릴 것이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생활 방식 속에서 다시 한번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변화 속에서 그는 또 다른 행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저는 우리가 함께라면 어느 곳이든 집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김명수 씨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비록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엿볼 수 있었다. 그렇게 카페 안의 대화는 한참 동안 이어졌고 김명수 씨는 그녀가 원하는 고향에서의 생활에 대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통해 얼마나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하며 동시에 그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다. 마침내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그곳에서의 생활 계획, 그리고 함께 이루어 나가고 싶은 꿈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여기서 우리가 함께라면 매일 아침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오랜 친구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라고 말했다. 김영수 씨는 그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상상했다. 물론 도시에서의 편리한 생활과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그녀가 보여준 따뜻한 미래의 비전은 그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주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과거에 이루지 못한 꿈과 놓쳐버린 기회들을 하나하나 되새겼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겠어. 그의 눈빛은 결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와의 대화는 그렇게 점점 심도 있게 진행되었고 김영수 씨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서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여 고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인간미와 공동체의 정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쌓아온 도시의 삶과 편리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내가 잃어버린 것은 과연 도시의 편리함인가? 아니면 진정한 행복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녀가 제시한 고향에서의 삶에 대해 천천히 곱씹어 보았다. 그녀의 조건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었고, 그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의 인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선택이었다. 김영수 씨는 그 선택 앞에 서서 과거의 추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현재의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결국 그날 카페에서의 대화는 단순히 몇 가지 조건을 넘어서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왔다. 김영수 씨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그녀의 진심과 고향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렸던 따뜻한 감정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는 이 모든 고민과 상념 속에서 어쩌면 이제는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고향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비전은 그에게 있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김영수 씨는 그녀가 제시한 세 번째 조건,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함께 살아요라는 요구를 통해 자신의 삶의 깊은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꿈꿔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민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김영수 씨는 카페에서 그녀와 헤어진 후에도 그녀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한다. 생활비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이 조건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고민을 거듭했다. 내가 지금 결혼을 한다면 정말 행복할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녀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 따뜻하고 사려 깊었으며 그녀가 바라보는 인생관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생활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며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가능한 일이었다. 그녀가 내세운 조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그는 그동안 홀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적막함을 떠올렸다.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고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쌓였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더 이상 외롭지는 않겠지. 하지만 반대로 그녀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단순히 감정적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 그는 자신이 놓여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았다. 김영수 씨가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였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은퇴 후에는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는 혼자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녀의 두 번째 조건인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요구였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려면 단순히 생활비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비, 집수리비, 혹은 사고와 같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여유도 필요했다. 연금이 있다고 해도 노후에는 생각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 그는 친구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병원비 부담으로 힘들어했던 일을 떠올렸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전업주부로 살겠다고 했으니 만약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모든 부담은 김영수 씨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일까? 그녀는 결혼 후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지만 김영수 씨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결혼이란 한쪽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공유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한 가지 고민거리는 그녀가 제시한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 는 조건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향에서 살기를 강하게 원했다. 물론 그녀에게는 고향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공간일 수 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그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도시에서 살아왔던 그에게 고향에서의 삶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다.
익숙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동안 누려왔던 편리한 생활 환경도 모두 포기해야 할지도 몰랐다. 과연 내가 새로운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했다. 젊었을 때라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적응하는 것도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르다. 오랜 세월 익숙해진 삶의 방식과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는 문득 결혼이란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렸다. 결혼은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녀의 조건들은 함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김영수 씨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협이라고 생각했다. 서로의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서로 맞춰가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만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김영수 씨에게는 마치 계약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지도 몰랐다. 며칠 후 그는 그녀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조용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그를 맞이했지만 김영수 씨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많이 고민해 봤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삶이 너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한 듯 눈을 살짝 깜빡였다. 결혼은 중요한 결정이고 저는 확신이 없으면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최대한 그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사실 저도 우리가 정말 잘 맞을 수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녀는 살짝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겠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쉬움이 남았지만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렇게 김영수 씨는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별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이 선택이 내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될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나에게 맞는 길을 선택한 거야. 그는 여전히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이 억지로 맞춰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인연이길 바랐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 만남을 통해 그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는 언젠가 자신과 자연스럽게 맞는 인연을 만나게 되기를 조용히 기대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과 선행이 이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